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7.8K를 보이고 있고 알트들이 더 많이 빠지면서 짙은 짙붉은 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트들이 조금 더 빠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불안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빠지는지. 그러면 일단 단기적인 이 흐름을 좀 볼까요? 일단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그래도 주말장 동안은, 그러니까 주말장 특성상 크게 움직임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큰 움직임이 없다가 이제 월요일 되니까 오늘 되면서 다시 하방으로 방향이 꺾였다. 그래서 일단 단기 하락 추세가 있는데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살짝 넘어섰어요. 살짝 넘어섰었다. 근데 이제 1차 이 저점을 이은 상승 추세선을 넘어서진 또 못했거든요. 상승 추세선 위로 올라가지 못했었다. 그런데 결국엔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이 1차 하락 추세선을 다시 밑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1차 하락 추세선, 이게 2차 하락 추세선, 여기까지 넘어서야지 확실히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1차, 2차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1차, 2차 보고 있는데 1차를 어제 벗어나는 듯 했지만 결국엔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하락 추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제 이것도 이제 상승 추세도 1차 이 저점을 아래 꼬리를 이은 것을 이 상승 추세 아직은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늘 기준으로는 한 107, 딱 107K네요. 지금 현재 107.7K인데 107K 여기를 지켜주는지, 그러면 어쨌든 상승 추세, 이 저점을 이은 상승 추세는 깨지지 않는 건데 일단 그런 상황인데, 먼저 이평선부터 볼까요? 이평선 보면은 현재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21선, 200일선까지도 다시 깨고 내려왔습니다. 21선, 200일선까지 다시 깨고,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200일선은 계속 깼다가 이때 이제 100K까지 했을 때가 300일선을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00일선이 쭉 보시면 올해 4월달 이제 이 관세 쇼크 때 이때도 보시면 요게 요 분홍색이 지금 200일선이거든요. 200일선을 계속 깨는 흐름이 나오다가 300일선을 잠시 깼지만 결국에는 300일선의 지지를 받고 바닥을 찍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200일선은 깰 수 있어요. 200일선은 뭐 상당 기간 깰 수 있지만 300일선 깨는 것은 좀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300일선 깨면. 그래서 지금은 300일선이 103K 정도. 그러니까 200일선은 지금 뭐 수시로 깨고 있고 아직 300일선은 조금 남았지만 불안하긴 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이 W자 패턴, 지금 결국에는 이 117K를 넘어서지 못하고, 우리가 그 피보나치에서 황금 비율에서 117K를 봤었잖아요. 이 117K를 넘어서지 못하고 현재 다시 이제 빠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락 추세를 봤을 때, 이 하락 추세 이렇게 봤을 때 2024년도 8월달 이때,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 그때 저점과 올해 4월달 관세 쇼크 저점을 쭉 이었을 때, 거기까지 쭉 이었을 때 여기거든요. 요 노란색 선이. 그래서 현재 이 각도로 본다면 여기가 104K입니다. 104K. 그러니까 얼추 지금 300일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깨면은 좀 많이 불안하겠죠. 그죠? 많이 불안하다. 104, 103K 좀 깨지면 많이 좀 불안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봤었던 이 상승 추세는 아직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한 95K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95K까지는 열어두거든요. 근데 진짜 공포로 몰아넣는다면은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죠. 특히 대부분 이제 분석가들이 100K를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시장에 공포를 주면서 한다면 100K도 저는 나올 수도 있다. 모르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상승 추세는 깨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이걸 거예요. 악토버, 업토버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 업토버가 아니라 그 업이 없다의 업토버가 됐다고 뭐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3.6%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또 마이너스 1%. 그러니까는 역대급, 그러니까는 4분기를 봤을 때 4분기가 역대급으로 가장 이 상승률도 좋고 4분기가 가장 좋은데 4분기를 가장 큰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78, 47, 이 평균 상승률이 78이고 중간값도 47 무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왜 이러느냐. 지금 마이너스 4.7%. 그죠? 근데 뭐 이제 10월 달 지난 거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뭐 4분기가 완전히 다르게 간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분기보다는 내년으로 상승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금요일 회원 영상에서도 대폭 등장 내년일 것이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주말 라이브 방송 때도 제가 2시간이나 했는데 이때도 4년 주기 사이클은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일단 왜?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보셨을 것 같은데 왜 4분기가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 지금 4분기는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즌 종료와 싸우고 있다. 시즌 종료와 싸우고 있다기보다는 그 사이클의 정점이라는 의심과 싸우고 있는 그 시기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4년 반감기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딱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4년마다 상승을 하는 지금 또 떨어지고 있어요. 채팅창을 보니까는 또 마지막 턱이 시원하게 내려가네요. 근데 신경 안 쓰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떨어지면 107K가 깨지거든 말씀 주세요. 채팅창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봤을 때 4년 주기 사이클이 있잖아요. 4년 주기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이 그 사이클의 정점이잖아요. 딱 그죠? 만약에 진짜 이번에도 4년 주기 사이클이 그대로 간다면 지금 이번에 4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저와 같은 그러니까 진작에 전 코인을 했던 이런 코인러 분들인데 이 시장에 버블을 만드는 것은 세력이 아니라 개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세력이 상승을 안 이끈다는 게 아니라 세력도 상승을 하는데 큰 것을 하지만 버블을 만드는 그 주체는 개미들입니다. 개미들이 들어와서 버블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부터 투자하신 분들도 아실 거고 2021년도 투자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버블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때 버블은 개미가 들어와서 만든 겁니다. 세력이 그 버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개미, 일반 투자자 그러니까 지금 코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버블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이 시장에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싶을까? 단순히 지금 주식시장이 잘 나가니까 주식에 정신이 팔려서 물론 그것도 큰 몫을 하는데 단순히 그 이유가 아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사이클의 정점일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이클의 정점. 그러면은 설령 앞으로 11월, 12월 상승이 더 나온다 하더라도 그 뒤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내가 굳이 그 리스크를 감안하고 뛰어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개미들 입장에서. 혹시나 내가 뛰어들었는데 그게 고점이면 어떡해? 내가 물리면 어떡해? 불안하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일반 개미들은. 근데 왜 증시는 지금 계속 상승하느냐? 증시는 끝을 모르잖아요. 증시에 미 증시나 코스피에 4년 주기 사이클이 있나요? 없어요. 그 끝을 모르는 겁니다. 물론 폭등장,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 폭락장이 있지만 그게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증시는. 끝을 모르니까 뛰어드는 겁니다. 개미들이. 근데 코인장은 지금 4년 주기 사이클이 딱 맞물려 있는 시기다. 사이클이 정점일지도 모르는 그 위치에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뛰어들다가 만약에 진짜 이게 맞아서 내가 물리면 어떡해?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상승에 제한이 걸린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먼저 그러면 언제, 현재 위치는 어디고 언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 그럼 먼저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번 사이클을 보면은 2022년도 이때 대세 하락장을 겪었잖아요. 2022년도 대세 하락장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2022년도 대세 하락장을 겪고 2023년 회복장, 2024년 예열장, 2025년 이제 대상승장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2023년 회복장부터 이렇게 쭉 상승을 했는데 큰 그림에서 이렇게 상승 채널 하나를 그렸고 그 다음에 이 상승 채널을 뛰어넘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뛰어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두 번째 상승 채널을 그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4월에 막 떨어졌을 때 이때도 막 시즌 종료네 아니네 했을 때 저는 이 상승 채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락 채널과 큰 상승 채널과 만나는 이 교차점이 72K였는데 여기를 깨지 않는 한 시즌 종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74K까지 하락을 하고 올라갔던 겁니다. 여전히 지금 이 상승 채널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크게 이번 사이클이 2개의 상승 채널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2개의 상승 채널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흐름을 좀, 패턴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또 발견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그려놨는데 복잡하니까 제가 새로 이 차트에다 그렸습니다. 먼저 2023년도, 2022년도 이 대세 하락장 하고 2023년도 이때가, 이때 보시면 2023년도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때도 상당히 조정장이라고 볼 수 있죠. 조정장. 뭐냐면은 31K의 저항이 막혀가지고 여기를 넘어서는 게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여기를 넘어서는 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31K 저항대 여기를 중간중간에 터치를 해요. 중간중간에 터치를 하지만 결국에는 뛰어넘었는데 얼마나 걸렸냐? 제가 정확하게 그 날짜 오늘 이게 정확하게 지금 센 거거든요. 192일, 거의 200일이 가까이 돼서, 그러니까는 192일이니까 4월 달부터 10월이니까 한 6개월 좀 넘게 걸린 겁니다. 6개월 좀 넘게. 이때 31K 저항대 보시면 대략적 나오죠. 이 31K 저항대를 뛰어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은 ETF 승인이에요. 31K 저항대. ETF 가짜뉴스, ETF 승인 가짜뉴스 나오고 상승하고 실질적으로 ETF 승인되고 조정받다가 이렇게, 그래서 상승 채널이 바뀌었던 이 시점. 그리고 나서 쭉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저항대가 어디였냐? 요거였습니다. 그 다음 저항대가 이 73K 저항대. 그래서 이게 2024년 3월 달에 하고선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길었던 작년. 그래서 작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여기를 뚫었거든요. 73K 저항대를. 그래서 그 날짜가 정확하게 238일 걸렸다. 그러니까 거의 8개월, 그죠? 8324니까, 그죠? 거의 8개월 정도 만에 이 73K 저항대를 뚫어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쭉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저항대가 어디였냐? 108K 저항대. 108K 저항대를 이때 2024년 12월에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왔었지만 확실하게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확실하게 넘어서지 못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빠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언제 넘어섰느냐? 그게 올해 7월이었습니다. 올해 7월에 상승 나왔었잖아요. 올해 7월에 상승 나왔던 그때. 그래서 그 날짜가 보시면 204일 걸렸어요. 204일. 그러면서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123K 저항대 이제 딱 온 겁니다. 123K 저항대. 그러니까 지금 123K,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123K 찍고 이때도 126K까지 찍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3K 저항대를 넘지를 못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은 지금 보시면, 쭉 보시면 이 저항대, 이번 사이클의 특징이 이 저항대를 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이번에 넷, 저항대를 넘어서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근데 첫 번째 저항대를 31K 저항대를 넘겼을 때가 192일 걸렸고 73K 저항대를 넘는 게 238일 걸렸고 또 108K 저항대를 넘는 데가 204일 걸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요거를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이 211일째예요. 211일. 평균이 211일 걸렸다. 그렇다면은 현재 123K를 터치를 하고 오늘까지 얼마나 걸렸냐 보니까 이때 올해 이제 7월 달에 찍고 123K 찍고 지금까지 여기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게 오늘까지 해서 112일, 123K 찍은 이후 현재까지 112일이다. 근데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으로 211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적으로 211일 걸렸다. 그럼 211일이 언제냐? 제가 지금 210일을 딱 해놨거든요. 210일. 그럼 언제냐? 내년도 2월달입니다. 내년도 2월달. 내년도 2월달쯤에는 여기 저항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냈으니까 뭐 정확하게 2월달이라기보다는
2월 달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해를 넘긴다. 그러니까 제가 대폭 등장 내년일 것. 왜 내년이라고 말씀드렸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4분기는 사이클의 정점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의심의 시기거든요. 그 의심의 시기. 그러니까 진짜 폭등이 나올 때는 언제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진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기는 뭐냐면 4분기가 끝났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사이클 그 주기 관점이라면 올해 4분기를 끝으로 내년이면 이제 시즌 종료니까 하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가 바뀌었어. 그런데 비트코인이 꺼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점을 경신을 하네. 그러면서 알투도 좀 오르는 게 보이네. 그거를 개미들이 실제로 기간이 지난데도 상승이 나온다? 와, 사이클이 끝났구나라는 것을 개미들이 스스로 느낄 때, 그때 본격적으로 개미들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서 버블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그 번개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 패턴상으로도 보니까 고점을 찍고 저항을 넘기기까지가 평균이 한 200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200일 되는 시점이 어쨌든 내년도 2월. 그러니까 뭐 200일이니까 뭐 좀 빠르면은 아까 전에 얼마였어요? 좀 빠르면 뭐 190일 정도 되니까 뭐 190일 해서도 약간 또 하면 뭐 내년도 1월 달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192일 하면은 내년 1월 22일이고 만약에 최장으로 길게 하면 238일 걸렸으니까 거의 240일이잖아요. 240일까지 해볼까요? 240일 걸린다고 치면 이렇게 하면 내년도 3월달.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도 1월달 안에는 이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 저항대 돌파하게 되면 또 알트코인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알트코인도 움직이게 되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토탈2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커벤핸들 패턴에 거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 버블로 가는 그런 흐름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위치가 어디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지금 더 떨어지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현재 어디까지,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것도 지금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보시면 31K 저항대를 넘어서고 나서 73K까지,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많은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니까는 이때 73K 저항대를 찍고 조정을 겪었을 때 여기에서는 49K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1K까지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73K 저항대를 넘고 나서 108K까지 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에 맞고 조정을 겪었는데 근데 이때가 딱 그거예요. 올해 4월달. 어디까지 가격을 찍었었느냐? 이때가 74K까지. 근데 73K 저항대니까 거의 얼추, 그러니까 터치는 안 했지만 거의 그 수준까지 내려갔었다. 거의 그 수준까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기를 이 저항대를 돌파한 게 맞아? 라는 것을 테스트를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123K까지 터치를 하고 현재 조정을 겪는데 이때가 108K 저항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이 107.9. 그러니까 지금이 딱 108K 이 저항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 저항대 지지 테스트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크게 빠지면은 솔직히 정말 이제 시즌 종료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이 저항대 그 논리로 따진다면 거의 한 바닥 근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때도 102K까지 지금 터치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100K 마지노선 그러니까는 108K가 꼭 정확하게 뭐 108K 딱 거기라기보다는 이 100K 지금 부근에서 여기에서 지금 확실히 이 저항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바닥권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바닥권이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고점을 넘어서는 게 뭐 내년이라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내년 1분기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내년 1분기까지 계속 여기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 여기 있다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냐면 보시면 현재 이 한 평균 한 200일 정도 되는데 현재가 한 11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온 거잖아요. 절반 정도. 그죠? 그래서 제가 절반일 때 이때 보시면 총 204일 중에서 절반일 때가 102일이거든요. 102일. 절반일 때 위치가 어디냐. 여기 보니까 이 동그라미 쳐놨죠. 조그맣게.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여기예요. 여기. 절반일 때가 여기에서 한참 조정받고 있을 거의 한 바닥 근처 가격. 절반일 때가. 그리고
이때도 이때도 한 238일 걸렸는데 딱 절반이 119일이거든요. 119일 때가 여기였다. 근데 실질적인 바닥은 여기긴 했었죠. 근데 뭐 이렇게 가라는 마음은 없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거의 한 바닥 근처에 있는 그런 가격이다. 요때는 좀 다르긴 해요. 요때는 192일 걸렸는데 요때는 절반일 때가 96일이고 요때는 이제 위에 있었죠. 위에. 거의 그때 위에. 여기서 막 이제 좀 이때는 넘을 수 있냐 없냐 그런 좀 그런 기대에 있었을 때겠죠. 그러다가 요때 하락이 나오면서 좀 더 힘든 시간을 겪고 했었던, 어쨌든 봤을 때 요때를 제외하고는 중간에 있었을 요때가 이제 거의 한 바닥, 근데 실질적인 바닥은 좀 더 뒤에 나왔고 이때도 실질적인 바닥은 좀 더 뒤에 나왔고 이번에도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절반일 때가 거의 바닥권의 그 가격이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듯이 매수를 하실 때 분할로 하셔라. 분할로. 어디가 바닥인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해라. 저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10번으로 쪼개고 그 10번 중에 한 번도 쪼개고 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비트코인은 이제 적립식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매수하는 거는 이제 저는 알트에 들어간 겁니다. 알트에. 왜냐면 저는 지금이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분할로. 지금이 이제 바닥권이잖아요. 바닥권.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만약에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면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머지 이제 10월달 끝났고 11월달, 12월달 나오는데 11월달, 12월달이 계속 지지부진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를 돌파하려면 이런 상승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승이 나오고 이제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간일 때가 여기였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이런 상승 나오다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위치도 여기서 좀 더 약세를 겪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좀 올라가다가 내년이 지나가면서 여기를 저항대를 돌파하는 이런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인간의 심리 측면에서 봤을 때 전 이게 굉장히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높을 확률이 높다. 쉽게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결국에 4분기 때는 쉽게 못 들어온다. 개미들이. 그렇다고 상승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버블을 만드는 건 개미입니다. 개미. 그 개미들이 지금 코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의 소문을 듣고 야 코인 하면 돈 번대.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버블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2021년도 계셨던 분들, 17년도부터 계셨던 분들 그때 버블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싶을까 생각하면 4분기 사이클 종료가 된다라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게 의심이 되면. 근데 그런 의심이 사라질 만큼 만약에 큰 상승이 나온다거나 4분기라도 그 의심이 사라질 만큼 비트코인이자 떡상을 해가지고 완전히 깨졌다라는 그런 인식이 나오거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라는 그 기간 때문에 저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4분기가 끝나야 된다. 시기적으로도 여기가 고점이 이제 진짜 사이클이 4년 주기가 확실히 깨졌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상승이 나와야 와 진짜 4년 주기 사이클이 끝났구나. 그때서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는 코스피와도 관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와도. 그래서 진짜 이 영상 꼭 보셔라. 진짜 이 영상 대폭장 내년까지 코스피와 연관돼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꼭 보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결코 쫄거나 실망할 시기가 아니라, 제가 내년으로 이제 폭등장이 넘어갈 거라 해가지고 실망하신 분도 꽤 많으실 텐데 절대 실망할 것이 아니다. 그래봤자 몇 개월이에요. 그래봤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진짜 시즌 종료로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로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자산시장의 방향성을 그래도 비트코인은 따라가니까. 가장 중요한 거 매크로 유동성을 봤을 때 그 자세한 거 다 말씀드렸어요. 멤버십 영상에다 봤을 때 비트코인은 지금 쓰러질 놈은 아니다. 비록 약간 지금 이렇게 막 지지부진할지언정 여기서 시즌 종료로 가는 그런 그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말씀
한번 어떤지 볼게요. 뭐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고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얼핏 보인 것 같아요. 제가 다 읽지는 못해요. 말하면서 이게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장이 안 좋고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한번 볼까요? 유튜버들 다 4년 사이클 깨졌다고 줄줄이 올리네. 크크크. 이번에 안 오르면 내년에 오르겠죠. 그런 건 저도 이야기해요. 내년에 1분기 안 오르면 2분기에 올라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안 오르니까 또 내년에 오른다는구나. 근데 제가 뭐 무작정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름 논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홍택님께서 이번 시즌 종료일지도 모르지만 뭐 끝났다 해도 4년만 기다리면 되지요. 흐흐. 이런 마인드라면 성공하십니다. 시간만 절대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라. 진짜. 투자는 대출받고 무리한 투자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리플의 미래 가치 투자는 의심치 않습니다. 김홍택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면 좋은 성과가 날 겁니다. 투더무님께서 나이 지식 능력 노력 부족을 남에게 원망하며 그나마 자기 위로 삼으려 하겠죠. 와 시즌 종료네요 라고 ASDF님께서 말씀하시고 시즌 시작은 했나요? 덩치님 그러게요. 그래도 비트코인은 올랐지만 알트들이 지금 죽쓰고 있으니까 사실상 많은 알트코인 갖고 계신 홀더분들 그러니까는 메이저 들고 있지 않은 이상 아마 본격적인 시즌은 뭐 시작도 안 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비메이저나 자발들 갖고 있으면은 지금 오히려 계속 지금 마이너스 났을 겁니다. 지금 뭐 바닥을 지금 찍는 것도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떨어질까? 아니죠. 안사요님 그러면 암튼 올해는 시즌 종료로 보시는 거군요. 아니죠. 아니라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시즌 종료는 아예 그냥 여기서 꺼지는 거고 지금도 제가 지금 거의 한 바닥 부근이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면서 이제 내년 200일 정도 되는 이 시점에 이제 넘어서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시즌 종료가 아니라 갑자기 유턴하는 거 아니면 하락장 시작인 듯. SK 하이닉스 불기둥 보소. 지금 SK 하이닉스 불기둥 나오고 있어요. 내려가는 이유를 저렇게 정당하다니 씁쓸하네요. 미스테리님께서. 제 영상이 도움이 안 되신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저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그냥 본인 관점대로 하면 돼요. 본인 관점대로. 그러니까 제 관점을 공감하시는 분이 여기 오셔서 보시면서 이제 힘내고 하자는 거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을 지금 상승장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저는 여러분을 설득할 이유도 없고 그냥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 관점에 동의를 못하겠다? 그럼 본인 그냥 관점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다. 멘탈 털리면 제발 코인 투자 마시길. 본질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공 어렵. 김리플님께서도 맞습니다. 멘탈이 털리면 안 된다. 또 쭉 보니까 비트매니아님께서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방송이 희망회로 돌린다고 느끼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선물 유튜버 영상 찾아보시고 하락에 베팅하세요. 그런 배짱도 없이 여기 와서 불평하지 마시고 자신의 주장에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웃겨. 오늘 김리플님께서 아직 채팅에 웨이님 욕 안 나와서 아직 멀었다고. 오늘부로 시즌 끝났고 이제 새 시즌 시작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려나요? B급 투자가님께서. 오늘부로 시즌 끝났고 안 끝났다니까요. 군님 그럼 4년 주기 사이클은 없는 거죠? 없는 거죠가 아니라 이제 없어졌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기존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깨졌다. 그러니까는 그 4년 주기 사이클이 반감기에 기반한 거였었거든요. 4년 반감기에 기반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유동성 확장기하고 맞아떨어졌잖아요. 특히 그 M2의 성장률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유동성이 더 풀리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 두 번째 이제 했고 올해 12월 달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지금 베센트가 오늘 아침에도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계속 지금 돈 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양적 긴축 이제 12월 달부터 하고 양적 완화가 이제 좀 문제긴 한데 양적 완화가 저도 약간 좀 걸리는 게 이제 그 양적 완화인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 트럼프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어떠한 충격이 와서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 인물이 연준 의장으로 앉게 되면 파월이 물러나고 그러면 양적 완화를 이전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전 그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적 완화까지 되면 그게 이제 진짜 유동성이 풀리는 그건데, 아마 그 양적 완화, 그게 확실한 시그널이 보인다. 아마 그때 장은 크게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보니까 달라라님께서 10만 달러 깨지면 시즌 종료인데 그때는 이미 다 물려있겠지 라고. 그러니까 10만 달러 깨지면 진짜 곡소리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10만 달러 깨지면 많은 분석가들의 분석도 이제 시즌 종료라고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저도 그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투심이 무너질까 봐 그게 가장 걱정되긴 해요. 10만 달러가 무너지면, 그럼에도 제가 그 상승 채널 때문에 아직은 아닐 거다라고 보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투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까 봐. 그래서 저는 지금 봤을 때 이 108K 저항대 여기 넘는 게 지금 이제 여기를 지금 지지 테스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움직이는 것도 충분히 털어낸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느 정도 바닥권이다라고 봅니다. 바닥권이다. 여자 한량님께서 대출 껴서 투자하지 말란말 뼈저리게 생각합니다. 김수 한모님, 진짜 시즌 끝났다고 생각하면 투자 안 하고 방송 볼 이유가 없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쵸. 시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제 방송은 굳이 볼 필요 없죠. 선물 방송 봐서 쇼 이제 치는 거 보시는 게 맞죠, 오히려. 조우님께서는 마이웨이님 분석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이렇게 실망할 때가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망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 관점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지금은 정말 기회 시간이다 라는 거거든요. 기회 시간이다. 그러니까 저도 여태까지 알트 매수 안 하다가 얼마 전부터 알트 지금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관점이 맞을 거라는 그 확신이 정말 있어요. 정말. 나중에 한번 시간 지나서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진짜 내년 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한번. 정말. 전 정말 확신이 있다. 물론 당연히 틀릴 수도 있죠. 근데 맞고 틀리는 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관점에 확신이 있느냐. 결국에 그 확신이 들어서 베팅을 했는데 정말 그게 맞았다. 그러면 이제 크게 수익을 보는 것이고, 어떻게 내가 투자한 거에 100%다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관점을 확실하게 갖고 있느냐.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야. 그냥 막 불안에 떨어가지고 막 시즌 종료에 만에 그냥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내가 지금의 확신이 있느냐. 전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제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확신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틀릴 수 있죠. 당연히. 예상치 못한 코인만 악재 또 거래소 하나 무너져가지고 시즌 종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또 어디서 또 미사일 또 터져가지고 시즌 종료가 블랙스완이 터질 수 있는 거고, 아무도 앞날은 모르지만 전체적인 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봤을 때 인간의 심리, 제가 늘 강조드리는, 저는 심리를 계속 생각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심리를 생각하니까 지금 개미가 들어올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보인 거예요. 4분기가. 4분기 왜 상승이 안 나오지? 그 생각을 하다가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 어느 정도. 근데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될지. 제 관점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리플님께서 저도 확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FBI님께서 FBI에서 오셨네요. 100K 깨지면 시즌 종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100K 깨지면 시즌 종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0K 가면 진짜 곡소리 많이 나고,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100K 깨지면 투심이 너무 많이 무너질까 봐.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세력이거든요. 세력에 그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버블은 개미가 만들지만 이제 투심이 무너졌을 때 힘을 써줄 수 있는 게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100K가 무너졌을 때 세력이 힘을 써야 돼요. 세력이. 진짜 세력이 이제 마켓 메이커,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려면 100K가 깨졌을 때 받쳐주면서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저가 매수하는 거죠. 저도 100K 안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갈 수도 있다.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미 102K까지 찍었는데 당연히 바닥 테스트 하면은 그 근처 가면 100K도 찍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108K 저항대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가 바닥권이다. 그리고 100K 깨지면 진짜 곡소리 많이 나고 이제 많은 분석가들이 시즌 종료 됐다라고 할 텐데, 아마 이때도 우리가 이 올해 4월 달에 이때도 떨어졌을 때 7만 K, 그러니까 이때도 100K를 넘겼다가 7만 달러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시즌 종료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도 그때 악플 달린 거, 제 영상에 악플 달린 거 지금도 저거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도. 근데 비슷하겠죠. 100K 이번에 깨지면 진짜 또 곡소리 나겠죠. 그래서 이때는 세력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투심이 무너지는 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세력이 힘을 써야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 큰 불장이 와서 마이웨이님도 당초 생각해 두셨던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수익 실현 후 대세 하락장으로 들어섰다고 판단되었을 때
유튜브 방송 계속 해나가실 건지 아니면 여행을 하려거나 하다가 상승장 초입에 들어오실 건지 궁금합니다. 요것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유튜브 방송 계속 할 겁니다. 물론 여행도 다녀와야 되고 다녀오고 하겠지만 저는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희 소통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오늘 내 관점 믿고 전 베팅합니다. 하락할 때 거미줄 매수하면 멘탈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해본 사람 아실 겁니다 하면서 미책을 주문한 거, 그러니까 걸어놓은 것도 보여드리고 이미 체결된 것도 계속 보여드렸다. 그리고 이제 하나 회원님께서 자료를 올려주셨어요. 아까는 이번에 이렇게 젠슨왕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얘네들도 뭐 깐부 뭐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젠슨왕은 70이 다 되어가고 AI 칩 팔아먹겠다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우리나라까지 왔죠. 그리고 이재용도 감옥까지 갔다 오고 반도체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고, 장윤선은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밤낮 없이 일한다. 그런데 대부분은 뭐 하냐? 회장들도 저렇게 깐부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코인 한탕으로 파이오족 생각이나 하고 있죠.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이분이 리차드 장님께서 아마 트위터에서 활동하시는 분 같아요. 이분의 이제 그 자료를 공유해 주신 건데,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 결론은 이제 비트코인 모으자 그 얘기했어요. 비트코인으로 뭐 파이어족 뭐 얘기 나오고,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이분들은 열심히 일한다 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 엑시트 한다고 유튜브 그만 안 두니까요.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질문들이 이전에도 많이 달렸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엑시트 하면은 유튜브 그만 둘 거냐고.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코인 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거 같이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그만둘 이유가 없다. 열심히 살아야지. 이재용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뭐라고 뭐 고작 리플 뭐 해서 한다고 제가 얼마 벌겠어요. 이재용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죠? 그거 한다고 제가 뭐 이거 했다고 그만두냐? 오늘 같은 거 저도 이거 지금 제가 이거 다 왜 안 오를까? 언제쯤 오를까? 차트 보고 저도 이런 패턴이 보이네?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인 한 게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이거 그냥 여러분께 공유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코인을, 그러니까 유튜브를 그만둘 이유가 없다. 어차피 평생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락장 되면은 또 하락장에 맞는 이제 또 봐야죠, 이제. 그러니까 저도 하락장 되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하락장이면은 그 기간이 길잖아요. 그럼 그 기간에는 또 어떻게 벌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이제 또 구상을 해놓고, 이제,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으로도 넘어가서 또 계획을 세워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다, 어차피 투자는 평생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그냥 공유하면서, 제가 공부하는 것들 공유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 유튜브 방송 계속 하실 건지, 여행을 다녀오실 건지, 상승장 초입 때 들어오실 건지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그냥 계속 쭉 할 겁니다. 이 형 목소리도 힘이 없네? 전혀요. 저는 제가 왜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하호희님, 저 힘 전혀 없지 않습니다. 전 제 관점을 확실하게 지금 믿고 있다라니까요. 목소리에 힘이 없을 이유가 없다. FBI님께서 10,000원의 슈퍼챗을 감사합니다. 11월 22일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스위프트망 교체라고. 몰라요. 저 11월 22일 날 무슨 일 있나요? 스위프트망 교체예요? 이게 리플한테 뭐 좋은 뭐 그건가요? 아시면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FBI님. 물류도 롱이지. 10월 10일에 역대급 청산으로 고래도 기관도 세력도 청산당했습니다. 세력이 다시 자본을 가지려면 개미 곡소리 나와야 함. 100K는 무조건 깨질 것이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 겁니다. 그러니 징징거리지 말고 더 매수해서 수량 매집하시길 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력도 지금 뭐 털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10월 11일 그때 역대급 청산이 이때 나와가지고 세력도 털렸기 때문에 세력도 지금 다시 모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느 분이 뭐 분석했다고 저도 얼핏 어서 주워 들었어요. 그게 진실 여부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임채장님께서 미 정부도 돈을 풀고 SEC도 금리 인하, QT 중단, 개인도 빚은 많아도 주머니에 돈은 많은데 이들이 주식장에 머물고 있으니 다시 소비를 해야 할 여건이 미루어지고 코인장으로 다시 들어올 날이 늦어질 듯 하네요. 아마도 연말 세금 환급 이후 2월 정도는 되어야 할 듯도 합니다. 라고 임채당님도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님께서 리플망을 쓴다는 말은 없지만 새로운 방식이 리플 그 자체입니다. 라고 11월 22일 날 그래요.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이동수님께서 이제는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우리처럼 투자로 돈 버는 시대가 왔다는 걸 즐겨야 합니다. 맞습니다. 뉴라이프 유쾌한 썰님, 웨이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모든 코인러들이 4분기 불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세력들이 바보도 아니고 연말에 대폭 등장을 만들 리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저는 이 얘기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세력들이 연말에 대폭 등장을 그러니까는 세력들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4분기 불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세력들이 바보가 아니고 연말에 대폭 등장을 만들 리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다. 세력들도 폭등장을 원할 겁니다. 세력들도. 왜냐면은 개미들이 해야지 자기 물량을 다 떠넘기고 팔고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폭등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개미들이 만드는 거다. 개미들이 지금 안 들어오니까는 세력도 어떻게 보면 지금 크게 엑시트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거다. 제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네요. 버블은 개미가 만드는 거다. 세력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제 세력의 힘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세력이 아예 상승을 안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버블을 만드는 거는 개미가 만든다. 시간부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2022년 하락장 때 마이웨이님 영상 보면서 많이 도움 받았거든요. 그때는 일상 얘기도 들려주시고 소통하면 그 또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나중에는 그 브이로그까지는 할 생각은 없는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했어요. 브이로그도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다. 근데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막 짜집기 하고 막 그러는 게. 나중에 얘기니까. 벌써 1시간 5분이네요. 딱 5분만 더 하고 또 이제 1시간이 넘어가면은 여러분도 지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FBI님께서는 MT 형식에서 MX 형식으로 변경됩니다. 그 날짜가 11월 22일입니다. 라고 그러시구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덩치님, 마유이님 진짜 재미로 하시는 것 같아요. 꼭 재미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저도 큰 돈이 걸려있는데 재미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재미보다는 진심으로. 꼭 성공도 해야 되고 그리고 꼭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암호화폐 시장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겁니다. 왜냐면은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대박을 칠 수 있는 곳이 이 암호화폐 시장이니까. 이 시장 결코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운이 좋은 게 시대를 잘 맞게 딱 태어나가지고, 이 시기에 딱 태어나가지고 어디에서 이 큰 돈을 만져볼 수 있을까? 내가 근로소득만 했으면 이 큰 금액을 만져볼 수 있을까? 전혀 못하죠. 그죠? 전혀 못한다. 근데 시기를 잘 맞아서, 그러니까 진짜 똑같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이런 마인드, 하락에 대한 이런 마인드, 이런 것도 어떻게 내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장을 대한다 하더라도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폭망하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도,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잘해야 된다. 암호화폐 시대는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두 가지 축, 지금 시대의 흐름은 AI하고 암호화폐 시대가 갑니다. 암호화폐 시대가 결코 이대로 망하지 않아요. 저는 암호화폐 시대가 언제 또 크게 성장하느냐 보냐면, 지금 ETF가 계속 하나씩 이제 알트코인 ETF가 만들어지고 있죠. 나중에는 이제 결합돼가지고, 물론 지금도 약간 있지만, 근데 이게 아직 주류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보면 이제 섹터별로 나오겠죠. 메이저 코인 이제 섞어놓은 거. 물론 이제 그 그레이스케일에서도 뭐 만들고 하지만 아직까지 큰 관심이 없지만, 이제 나중에 이 알트코인 ETF가 확장이 되면서 이제 섹터별로 다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리스크를 안고서 하나의 코인, 그러니까는 알트도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 것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우리가 지금 해가지고 그게 잘 되기만을 바라야 되는 건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 한 섹터가 있으면 거기에 넣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평균적인, 그러니까 너무 높은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평균적인 그 상승률은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상당히 높을 겁니다. 코인이니까. 그게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은 자금은 더 많이 몰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장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 이런 하락에 눈물 흘리고 실망하고 이럴 게 아니라 큰 그림 보고 가야 된다. 큰 그림 보고. 이 시장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고석주님께서 지식이 많을수록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음 편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아까 전에 저희 소통방에도 어떤 말씀을 주셨었냐면, 고슴도치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오늘 라방 이제 예고를 말씀드리니까 전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퇴근하고 운동하고 책 좀 보고 집안일 좀 하고 주말엔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거미줄 쳐놓은 거 걸림 좋고 아님 말고 다 마유이님 덕분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마음 편히 부자 되는 투자 방법, 일상 루틴이 맞습니다. 그렇게만 하세요. 분명 좋은 결과 나타납니다. 하락한다고 한탄하고 욕해봤자 자신의 투자에 전혀 도움 안 된다는 것을 깨쳐야 합니다. 진심으로 투자의 성공은 어느 순간 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루틴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이미 성공한 사람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해서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4가지 잘 해야 된다고 했어. 4가지. 독서, 글쓰기, 운동, 잠. 이것만 하면 인생 망하지 않는다. 지금 딱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는 항상 우리 소통방에도 데이터 센터에도 말씀드리는 게 주말에는 가족하고 행복하게 보내라. 강조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 떨어진다고 막 가슴 졸이고 한다고 해서 내가 가슴 졸이고 한다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 편히 갖고 결국에는 큰 그림 보고 가면 잘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만 봐도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생각 갖고 하면 마음 편히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회원님들도 그걸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마음이 편하다라고 지금 고석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꼭 지식이라기보다는 4가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잘하는 것도 뭐 말씀대로 뭐 지식이 많아서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 하락했다고 막 안 된다. 그러니까 선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물하면 청산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선물에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자신이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자기 원칙 딱딱 지키면서 선물 잘하는 사람은 하는 거고 아니다. 나 그냥 해보니까 선물로 큰 돈 벌 사람 아니다라는 걸 느꼈으면은 딱 손 털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손 털고. FBI님께서 또 5,000원을 아이고 XDC 안 보시나요? 마이웨이님 XDC는 근데 안 보고 있습니다. XDC는 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00원. 허영진님도 3만원 응원은 슈퍼챗으로 이런 힘든 방송을 진행해 주시는 웨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허영진님. 아유 오늘 또 맛있는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이웨이님이 1조 자산가가 됩니다. 1조는 뭐 바라지도 않고요. 100억만 찍었으면 좋겠다. 100억만. 김동국님, 현금 10억 있으면 1조 재산 안 부럽습니다. 현금 10억은 김동국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동국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현금 10억은 결코 못 오를 그게 아니에요. 정말. 현금 10억은 진짜, 진심. 현금 10억은 진짜 달성 가능하다. 생각만 잘하면. 내가 전략만 잘 가져가면 진짜 가능하다. 결코 어려운 목표가 아닙니다. 정말. 하연아빠님 역시 웨이님 큰 그릇입니다. 큰 그릇이는 아니고 큰 그릇이 되려고 저도 실패를 했었잖아요. 갈라를 2021년도에 접해서 정말 큰 수익을 받는데 이제 그거를 다 까먹고 나서 이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정말 큰 교훈을 준 코인이 됐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큰 실패가 오히려 이제 더 큰 그릇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 그릇이 그걸 담을 수 없었던 그릇이었던 겁니다. 딱 그거였습니다. 딱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그릇을 키워야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썬테난 고릴라님,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채널 주인장님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갈 길을 정하는 것 뿐입니다. 저도 여러 채널을 보지만 정보를 얻고자 함과 그 채널 주인장의 관점도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얘기가 당연히 정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내 관점이 확실하냐. 그러니까는 제 얘기를 참고만 한 겁니다. 내 관점과 다른지 아니면 공감하는지 다르면은 들을 필요도 없고 공감하면은 뭐 일부만 공감한다 그러면 일부만 참고하는 거고 참고만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죠.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는 유튜버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유튜버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부를 쌓고 부자가 되는 거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고 아니면 수익을 보고 하는 거지. 결코 유튜버들이 뭐 코인 찝어줘가지고 유튜버들이 뭐 관점을 잘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가 쌓이는 게 아니다. 진작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얘기도 참고만 하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실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즐거운 나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큰 슈퍼챗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투더무님 마이웨이 회원 가입하면 10억 버는 거 가능합니다. 진심 도움 많이 됩니다. 회원님들 자료 공유 유익하고요. 회원 가입 강추합니다. 이렇게 또 저 대신 좋은 말씀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회원 운영하는 거는 보세요. 다른 이제 유튜버들 뭐 비교하고 싶진 않은데 다른 유튜버들 가입비 엄청 좀
과하게 좀 비싸다, 모르겠어요. 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높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진짜 매일 자료 올려드리고 매일 뭐 리플 고려 분석, 시황 분석, 텔레그램방, 그리고 유튜버들 잘 하죠. 소통방 이런 거 다 운영하고 데이터 센터 운영하고 또 이 텔레그램방도 매일 쓰고 이러고 있는데 가격은 다른 유튜버들 모르겠어요. 어떤 자료 제가 다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결코 높게 받진 않거든요. 제가 결코 높게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 회원 가입비 받는 것은 그 받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높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K님, 장기 투자로 벌기도 하고 선물로도 벌기도 해봤지만 양쪽 다 쉽진 않습니다. 결국은 개인이 장투던 선물 투자던 원칙만 잘 지키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맞아요. 장기 투자도 어렵고 선물도 당연히 어렵고 장기 투자도 진짜 어려운 겁니다. 장기 투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불안감을 다 이겨내고 해야 되는데, 그 몇 년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폭락장을 다 맞고선 그걸 어떻게 그걸 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크게 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투자라는 것이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다. 투자가 어려운 거다. 쉬우면은 뭐 아무나 다 부자 되게, 어려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 잘 지켜가지고 뭐 선물이든 장기 투자든 원칙 잘 지켜서 끝까지 하면 된다. 그러면 오늘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오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장이 지금 계속 불안한데 그래도 107K를 깨진 않고 있네요. 그죠? 107K를 깨진 않고 있다. 많이들 불안하시리라는 거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국에 여기서 시즌 종료로 가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힘든 시기를 보낼지언정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W자 패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요 흐름에서 하면은 만약에 104K까지도 갈 수 있지만 여기 하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결국 이렇게 간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초점에 맞춰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를 넘어서는 그 시점은, 이제 대폭 등장이 나오는 그 시점은 내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열어두고 보자. 그러니까는 시간만 절대적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당연히 남은 11월, 12월 동안 나오면 좋은 건데,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거고, 설사 나오지 않는다라도 제가 인간의 심리를 봤을 때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실망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